네. 어제 블로그에 그 뭐지 공지사항으로 이제 황소 시험 언제 봅니다 하고 빵 하고 떴어요. 그래서 아마 접수가 10월 21일부터 그때부터 진행을 할 건데 시험일은 11월 2일 토요일 날. 그래서 1교시, 2교시 두 번 시간을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대치동은 약간 느낌이 황소의 인기가 조금 식은 듯한 느낌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수치를 보니까 한 4년 전, 5년 전에는 한 4천 명 정도 시험을 봤다라면은 작년은 한 9천 명이 넘게 시험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 단위로 보면은 혹시 제가 뭐 여러 번 유튜브에서 방송했는데 그거 아시나요? 아이들 경시대에서 인원이 가장 많은 경시대 뭘까요? 힌트 드릴게요. 제일 어려운 것부터 KMO, 성대 경시대회, KMC, HME, KMA 뭘 것 같으세요? KMA예요. KMA는 그 옛날 해법 경시대의 전신이거든요. 요즘에 HME로 그거는 바뀌었는데 KMA는 왕수학에서 진행하는데 한 학년당 한 4천 명 정도 시험을 본대요. 그리고 성대경시는 예전에 저학년 1학년 같은 경우는 한 1,500명, 1,600명 그리고 고학년은 한 3,600명까지 봤는데 요즘에는 조금 인기가 좀 떨어졌나? 한 2,000명 정도 내외 수준이 한 학년에 보는 거예요. 근데 황소 시험은 뭐죠? 초등 선발은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3학년이 보통 응시를 하죠. 그런데 작년에 한 9천 명이 봤으면 어떻게 보면은 사설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볼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죠? 무료로 그 우리 아이의 위치와 등수를 파악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성대경 시대에도 요즘에 그 응시료가 높아진 것 같아요. 한 7만 원 하나요? 맞죠? 너무 비싸요. 황소는 가면은 무료고 초콜릿도 줍니다. 가나 초콜릿도 줘요. 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시작할까요? 자, 오늘 내용은 황소 초등 선발 남은 한 달 준비하기 정확하게 오늘이 한 달 남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대비 전략하고 그리고 합격, 불합격 이후의 로드맵. 그래서 어찌됐던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변해야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동안 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이후에 합격, 불합격 이후에 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합격을 결정짓는 마지막 한 달, 잘못된 방법을 걷어내고 좀 올바른 방법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도한 개념, 선행학습 속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사고력을 한번 길러보자. 우리가 시험만 위해서 공부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3개월 전, 한 7월쯤에 여기에서 설명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탑시크릿 설명회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최상위권 아이들이 7살 때 4학년 1학기, 2학기 또는 초등학교 1학년 11월, 초2 1월에 중등.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2학년 1학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3 아이들 공통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이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뭐 6살, 요새 5세 11월에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소마 입학하고 12월에 필즈 더 클래식 시험을 보고 5월에 프리미어 데뷔를 하고 또 떨어지면 프리미어 2반, 3반 데뷔하고 뭐 이렇게 공부했던 아이들. 근데 이렇게 공부했던 아이들은 많은 시험에 대한 연습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선행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황소 시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 아이들이 과연 전국에 몇 %나 될까요? 어떤 어머님들은, 저희 학원 어머님들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옆집에 있는 아이도 이렇게 공부하고 앞집에 있는 아이도 이렇게 공부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님, 게이트라는 유치원을 다니시죠?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갔을 때 과연 폴리라는 유치원을 다니시죠? 초등학교 한 반에 그 출신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잘해야 한 반에 한 2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공부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개월, 6개월 설명회를 했었는데 전에 그때 황소대비에 꼭 필요한 뭐 핵심 교재, 개념 교재라고 하면서 통합심층 문제, 뭐 경시특강, 뭐 경시사고력 수학 또는 뭐 절판된 수학의 바이블 이런 문제집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언제 얘기했죠? 제가 3개월, 6개월 전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해서 이걸 풀더라고요. 왕수학 올림피아드 3를. 그래서 아니 이거는 6개월 전, 3개월 전에 풀라고 했던 교재인데 왜 지금 이걸 푸느냐라고 했더니 블로그, 온갖 뭐 유튜브에서 이 교재를 지금 풀라고 얘기를 한대요. 부모는 내 아이한테는 한없이 작아져요. 그래서 여러 개의 글이나 정보에 좀 속거나 알면서도 속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머님, 어떤 어머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개념이 너무 부족하니까 1031 초급 지금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3% 1과정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개념책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개념 있고 예제 있고 유제 있고 연습 문제 있잖아요. 근데 한 단원에 한 10몇 문제 풀다 보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많은 개념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거 할 때다?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각하는 황소의 우선은 철학을 얘기하면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무슨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대학생도 못 푸는 문제를 공유를 뭐 시험을 보게 해서 아이들을 힘들게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들 아시는 1031, 팩토, 3% 1과정 아마 서울대학교 학생의 절반 이상은 그 사고력 책 이름도 모를걸요? 아마 그런 사고력을 안 하고 그런 스카이에 간 친구들도 많아요. 그럼 결국 무엇이냐면 사실은 7살 아이들이 최단거리 길찾기 문제를 한다.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나와요. 그걸 봤을 때 이 어렸을 때의 사고력 과정을 모르는 분들은 선행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초등학교 11월에 중등선행, 초3 때 고등선행 어떻게 보면 과도한 선행학습 경쟁이 가장 큰 함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3% 올림피아드 2과정을 한다, 3과정을 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1과정은 초등학교 5학년 심화가 어느 정도 돼야지 원활히 풀 수 있는 교재예요. 2과정은 우리 중학교 1학년 연산 정도는 좀 되어야지. 올림피아드 3과정? 아마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교재를 풀어서 황소를 합격한 아이들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우리 소 뒷걸음질 치다가 한 문제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문제를 만드는데 정말 낼 문제가 없어서 요 3% 2과정에 어떤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변형해서 냈어요. 근데 생각하는 황소에서 그 전날 풀었던 문제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 대치동에 소문이 퍼졌죠. 올림피아드 2과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모든 그 황소 대비 학원에서 올림피아드 2과정 특강 강의가 열렸습니다. 과연 그 한 문제 때문에 지금 블로그를 쳐보시면은 뭐 TOT 5를 해야 된다, 6을 해야 된다, 뭐 이상한 심화 문제를 풀어야 된다. 우리가 그 한 문제, 두 문제 똑같이 나온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농담 삼아 그 황소에 재직하는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와, 이렇게 과열된 환경에
나 그냥 황소 그만두고 이런 레테 대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그분들끼리 뭐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웃고 얘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황소는 그 출제한 선생님들도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몰라요. 보통 3문제에서 5문제를 각 선생님들이 출제를 합니다. 거기에서 뭐 2.7점대 문제, 3.4점대 문제, 4.2점대 문제를 추려서 30문제를 내요. 근데 이 문제는 AI가 내는 건가요? 아니죠. 사람이 내는 거죠. 그럼 좀 귀찮은 분은 아까처럼 뭐 3프로 올림피아드 이과정이나 뭐 왕수학이나 뭐 설마 이것도 풀어봤겠어? 라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겠고, 정말 열이 있는 선생님들은 자신이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생각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드는 문제다. 그래서 그 학년이 좀 심화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를 한다. 이따 어떤 문제들인지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공부에서는 진도보다는 깊이, 공식보다는 사고력이 우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 사고력은 결국 지문이의 훈련. 어떻게 보면 국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적당한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활용해서 최대한 나한테 맞추어 문제를 푸는 훈련. 이것이 결국 황소 수학의 힘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뭐 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진정한 황소 레벨은, 초등 황소는 경시반, 심화반, 실력, 일품, 이 4개 레벨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치권에 요즘 경시반 합격한 친구들은 좀 안 가고 KMU 위주로 중등 선행을 좀 빼는 아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60명 중에 한 20명 정도는 그렇게 하는데, 정말 실력이나 일품, 진정한 황소 스타일대로 공부하는 힘이지 않느냐. 그래서 낮은 레벨이라고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견뎌서 레벨업도 하고, 그리고 시험에도 견디고, 그런 긴장감도 얻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황소는 어떻게 보면은 현 시대에 교육에 좀 역류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친절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묻지 않고 생각하는 법을 묻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네, 요즘 황소 말고 좀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누테학원. 제가 예전 설명에 많은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누테학원은요,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더 친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소는 가장 노트 필기를 꼼꼼하게 하고 개념을 심화적으로 하는 학원일 거예요. 그럼 누테학원은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시간 개념 설명하고 과제 풀이 해줘요. 1시간 시험 봐요. 1시간 클리닉 해요. 자, 그러면 정작 선생님하고 아이 컨택하고 문제를 푸는 1시간이죠. 그럼 결국 첫 선행인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학원이다? 아니다. 절대 친절하지 않다. 그러다가 그래서 누테학원을 뭐 한 대치동에 유명한 누테학원이 한 5군데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 학원을 다녔더니 마음에 안 들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 옆 학원 시험 봐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도 마음에 들지 않아. 그거 또 옮겨요. 결국에는 이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뱅글뱅글 돌다가 돌아갔을 때 결국에 제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는 이 황소 진행하면서, 그래도 꾸준히 진행하면서, 황소는 현행이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사실은 심화 사고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 선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작년에 초등과정 입학시험 분포도예요. 우리가 그 저학년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이라고 하면 뭐 필즈 더 클래식이나 뭐 소마 사고력 수학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학원들이 항상 1년에 2번씩 경쟁하듯이 올리는 게 있습니다. 뭐죠? 맞아요.
성대경 씨 입상자. 근데 저도 뭐 그쪽에도 소마에도 근무해 봤으니까. 근데 예년에는 그냥 항상 대도초 또는 뭐 대치초, 이게 대상 아이들 보면은 그쪽 좀 강남권의 대상이나 큰 상은 전유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4년 전, 3년 전서부터 세종시에도 대상이 나오고, 수원에도 나오고, 저쪽 강서 지역에서도 나오고, 대구에서도 나오고, 각 지방에 있는 친구들도 높은 성적을 내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황소도 그래요. 예년에는 1등서부터 10등까지는 모두 대치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처럼 프랜차이즈 개수가 많지는 않았겠죠. 뭐 지금도 변하지 않은 사실은 있습니다. 뭐냐면 전국의 초등학교 2학년 성적을 보면 요 대치 아이들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이 동일하죠. 아마 이 8등, 9등이 타 지역 아이들 2학년 중에 경시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천천히 그래도 꼼꼼히 공부했던 3학년들을 한번 보시죠. 보면은 1, 2등 대치에 없죠. 타 지역 친구들이란 얘기예요. 4등, 6등, 7등, 8등. 이 수치 보이시나요? 결국에 제가 얼마 전에 수업을 하면서 어머님들한테 하소연했던 얘기가 있어요. 모두 기계적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괴물로 만드실 거냐. 아이들이 한자어를 모른다. 서로 이웃하는 수. 이해를 못해요. 사이에 있는 수. 놓친다. 그래서 제발 수학은 과학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이기 때문에 저는 수학을 한다. 과학을 잘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수학을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읽기를 잘해야 된다. 저는 언어사고력, 바로 국어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럼 쭉 내려가 볼게요. 우리 어머님들이 저희 학원 모의고사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 우리 아이 지금 30점 나왔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시험지 받아본 적 처음이다. 근데 어머님, 만약에 학교 시험 단원평가 80점 맞으면 슬프세요? 안 슬프세요? 슬프죠. 그런데 성대경 씨 한 65점 맞으면 우리 아이 작년은 탈 것 같아. 두근두근 발표 날까지 항상 긴장하고 모 카페에 항상 물어보시죠. 황소는요, 쭉 내려가면 21점이, 여기 보시면 21점이 합격 컷이에요. 일품 컷입니다. 물론 타 지역은 21점이면 그냥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 21점이면 대치권에서는 대기 350번, 400번이거든요. 그러면 한 24점 정도는 되어야지 문제를 풉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0.1점, 0.3점, 0.2점 차이로 그 점수 구간이 정말 촘촘하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는 한 경시반이 되려면 한 몇 점 정도 돼야 될까? 작년 기준으로 50.1점, 심화반은 40점, 뭐 실력반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30점 초반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품은 21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냐가 아니라 이제 남은 한 달은 그 실전 문제에 익숙해져야겠죠. 그래서 전국 평균이 21.75점입니다. 대치 평균이 21점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평균이 18점. 그리고 전국 평균은 19점이에요. 그러면 학원에서 시험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준비하려는 친구들이 모였잖아요. 그건 20점대 이상에서 한 30점 정도는 맞추는, 그 정도에 맞추는 시험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성대경 씨보다는 조금 어려운 문제겠죠?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성대경 씨 문제를 풀 때 러닝타임이 30문제 90분이잖아요. 그럼 보통 70분을 풀게 하고 20분을 검토하게 하는 연습을 하거든요. 성대경 씨보다 어려운 문제를 80분, 90분 안에 성대경 씨와 똑같은 개수를 푸는 거예요.
그 어떤 훈련을 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생각하는 황소 선발 해결의 본질은요, 단순한 공식 암기가 아닙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은 다 공부했어요. 길찾기 1111 쓰는 거 지금 알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전체 1번서부터 30번까지 있는 문제를 집요하게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유형을 보면, 예시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9 더하기 99 더하기 999 더하기 9999, 9가 20개가 있대요. 자, 이거 여기에서 뭐 0의 개수를 구하시오, 또는 몇 자릿수냐,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럼 이 문제의 해결 요구하는 역량은 9는 10 빼기 1이네? 99는 100 빼기 1이네? 그럼 얘는 1, 0, 0, 0, 0, 0, 0, 0, 0, 0, 20개에서 11111을 빼주면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 111이 아니라 1이 20개, 20을 빼주면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역량. 결국 재치 있게 해결하기죠. 아니면 수를 끈질기게 붙어야 되겠죠. 두 번째, 내가 지금 네 나이일 때 너는 9살이었지. 결국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하는지 네가 나이가 많은지 기준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복잡한 조건 속에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로 풀든지 아니면은 그림으로 풀든지 수직선으로 풀든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 자, 세 번째, 1, 2, 3을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아까 공식이 아니라고 했던 이유는 어설픈 급한 친구들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소마 A 레벨 이상, 또는 뭐 필드 뭐 E, G 틀 이상, 아이들은 보지도 않고 갑자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합니다. 선생님 이거 몰라요? 6개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얘야, 내가 여기에서 한 자릿수라고 얘기했니? 두 자릿수라고 얘기했니? 세 자릿수라고 얘기했니? 그냥 수를 만들라고 했잖아. 정말 쉬운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103이 인문에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한 자릿수인지 두 자릿수인지 세 자릿수인지 그 조건이 무엇일지 우리가 단이라는 조건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네 번째, 1, 2, 3, 4부터 20까지 숫자 10개를 지워서 큰 수 만들기. 그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앞자릿수가 커야 되네? 그 1부터 8까지 지우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된다. 결국 이 문제들이 우리가 개념을 배웠다고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바로 문제를 나한테 맞추는 집요함이 있어야 된다. 결국 이것이 수학의 사고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공통적인 해법 전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9397, 9616이죠. 2.7점, 0점이죠. 한 문제도 못 본 친구들이 300명은 있다. 한 문제 푼 친구들은 한 30명 있다. 이렇게 보이겠죠. 아니, 30문제를 1시간 반 동안 풀었는데 얼마나 어렵길래 한 문제도 못 풀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이 300명의 아이들은 그냥 갑자기 그 전날 놀다가 오늘 시험이다 그러고서는 끌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자,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자, 철수라는 아이가 가다가 샤프심통을 떨어뜨렸어요. 왜 샤프심통을 떨어뜨렸을까? 그 샤프심의 개수를 세라. 또는 이건 재작년 문제.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가 이만큼 잡힌 거예요. 낚싯줄에. 앞을 바라보고 있는 물고기는 몇 마리냐? 세 번째, X에서 Y까지 가는 길은 몇 가지냐? 그럼 최단거리라고 안 했죠? 모든 칸을 지난다고 안 했어요. 그러면은 다양한 해법 전략들이 나오겠죠? 네 번째, 이 안에 별은 뭐냐? 이 4개 중에
한 문제도 못 맞춘 거예요. 0점인 아이들은.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쉬운 문제, 아까 0.1점, 0.2점 차이로 레벨이 바뀌었었잖아요. 쉬운 문제는 꼭 검토해라. 그래서 절대 틀리지 말자. 황소시험 시간 부족하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못 푸는 문제가 10문제는 될 수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에 너무 힘쓰지 말고 이 쉬운 문제를 검토해라. 우리는 지금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오늘 설명회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설명이잖아요. 자, 두 번째. 단순 반복. 제가 차마 설명회 때 노가다라는 말을 못 써가지고요. 그래도 할게요. 노가다로 풀 수 있을 것 같은 건 넘어가라. 네가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절반 이상은 못 푸는 게 맞아. 자, 작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슈퍼개구리. 작년이 2024년도였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1칸, 두 번째는 4칸, 세 번째는 7칸, 네 번째는 10칸. 이렇게 뛰어넘었을 때 2024번째는 몇 번 징검다리에 있겠느냐. 그러면은 한 번 뛰어넘었을 때 이렇게 뛰어넘으면 2, 6 이런 식으로 좀 써가면서 반복마디를 찾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좀 나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은 의지를 가진 재빠른 남학생이나 아니면 차분한 좀 공부를 덜한 여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그립니다. 그러면은 굵은 선이 이만해져요. 어떤 아이들은 이 문제 가지고 20분을 소비해버렸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넘어가라. 쓰지 않고 그려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다. 특히나 이런 문제들. 50번 건너뛰었을 때 나오는 숫자? 요거 약간 별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1에 오겠죠.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도레미파 솔라 시도 시라 솔파 미레와 같은 피아노 반복 마디가 있는 군수열, 반복 수열이 나온단 말이에요. 반복 마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쓰지 않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이미 세는 순간 시간이 아깝다. 넘어가는 연습을 해라. 자, 글에 속지 말자.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 풀 때 항상 한숨이 푹푹 나오는 문제거든요. 신기하게 여기만 보면 종이접기 문제잖아요. 그런데 정답률이 100명 중에 한 5명밖에 못 맞춥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써 있죠. 보기의 방법을 2번 반복했다. 근데 아이들은 보기의 방법으로 이거 너무 쉬워 거꾸로 풀기로 해요. 근데 그 방법을 2번 반복했다. 조건을 놓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놓치지 않는 문제. 정말 쉽지만 글에 속지 마라. 아까 1, 2, 3을 가지고 수를 만든다는 것도 동일하겠죠. 네 번째. 저희 학창 시절에 했던 그 매직아이를 발동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쉽게 만들자. 나한테 맞추자. 뭐냐면 자, 다음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각형은 모두 몇 개냐? 근데 여기에 뭐가 나왔죠? 직사각형. 그럼 우리 아이들은 생각해요. 선생님, 정사각형은 그럼 빼는 건가요? 아니지. 정사각형 안에, 직사각형 안에 정사각형 포함되어 있죠. 또 너무 혼란스럽대요. 근데 얘를 이 대각선에 있는 마르모 모양의 사각형과 이 직사각형으로 나누면 결국 2개의 크고 작은 사각형의 개수 문제랑 똑같아지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약간 어느 정도 선행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데 1부터 300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우선 2가 있는 수를 지웠대요. 6이 있는 수를 지웠대요. 0이 있는 수를 지웠대요. 그럼 아이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사과를 좋아하는 학생은 몇 명, 배를 좋아하는 학생은 몇 명, 바나나를 좋아하는 학생은 몇 명. 바로 뭐죠? 우리 포항관계, 집합,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지도 않고 갑자기 동그라미 3개를 그려버립니다. 근데 이 문제 한번 잘 보면은 그래, 나는 수를 만드는데 0, 1, 2, 3, 4, 5, 6, 7, 8, 9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만들 거야. 근데 2를 안 쓰네? 6을 안 쓰네? 0을 안 쓰네? 바로 뭐죠? 1부터 7까지, 7개의 숫자를 가지고
1부터 300 이하의 수를 만들 수 있는 가짓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얘는 한 자릿수일 때, 두 자릿수일 때 곱하기로도 구할 수가 있죠. 글이 길다고 겁먹지 마라. 결국 나한테 맞추면 쉽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많이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했던 예시가 뭐냐면, 원 안에 점이 5개가 있어요. 근데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 바로 성대경시 문제가 돼버리죠. 그럼 아이들은 보지도 않고 막 그려요. 아니 뭐 공식되어 있는 아이들은 뭐 퍼미테이션, 컴비네이션을 사용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 사각형이 되려면 점이 4개가 선택되어야 되잖아. 그럼 얘만 필요 없지. 그럼 얘만 빠졌을 때, 얘만 빠졌을 때, 빠졌을 때, 빠졌을 때, 빠졌을 때, 결국 5가지잖아.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도록. 네. 자, 이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규칙으로 넓이가 1인 정삼각형을 이용해서 정육각형을 만들어 간대요. 자, 이런 규칙과 같은 패턴은 그냥 한번 써보는 거예요. 사각형이 6개죠. 아니, 삼각형이 6개죠. 얘는 이렇게 나누면 큰 삼각형이 6개예요. 얘는 더 큰 삼각형이 6개죠. 그 다음은 더 큰 삼각형이 6개죠. 그럼 계속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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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인 크고 작은 삼각형을 6으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6개인 삼각형 100개를 6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0이잖아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좀 지문 이해를 하고 수를 정복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통적인 해법 전략들인데, 근데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유형을 알려주면서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결국에 30일 남았을 때는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저희 학원에서 그 성대경시, 아니, 생각하는 황소 초등을 대비했던 어머님들, 부모님들, 또는 학생들, 이렇게 수많은 문제집이 쌓여 있었대요. 나중에 황소 졸업할 때 보니까. 그리고 서로 소통을 하죠. 그리고 엄마가 같이 공부해요. 이 정도 노력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한 달 남은 시점에 모두 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황소 대비를 거의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모의고사 유형이라고 제가 만들었던 거 한 만 7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쁜 사람이죠. 어머님들을 힘들게 한. 그런데 저희는 그 문항에 대한 정답률과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디를 갔는지를 누적된 결과를 한 400명 정도를 다 모아놨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됐더라가 다 정리가 되어 있겠죠? 근데 올해 특징 첫 번째, 황소 대비, 사고력 대비를 급하게 하더라. 왜냐하면 지금 요 또래 아이들이 거의 많이 다니는 게 뭐 CMS, CMS, 소마, 피서 클래식 이런 학원들을 다니고 있잖아요. 다 모든 학원들이 예년보다 6개월 정도 진도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다 숙제 내주는 게 너무 빨라졌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게 좀 한 소마 프리미어나 아니면 필드 더 클래식 S반 아이들에게 3프로 올림피아드 1과정을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특강으로 엽니다. 정말 빠르게. 어머니, 그런 우리가 대형 학원에서 3프로 1과정을 그렇게 특강을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아마 그 어머님들은 미리 예습으로 준비하겠죠. 근데 그 학원들은 니들 이렇게 빨리 해도 예습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아마 쭉쭉 나가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곤란해지니까요. 사실 학원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것보다는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 사이와 아니면 다른 학원들의 과열된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요즘 논란이 되는 영어 고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빨라져요. 근데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과 그릇은 이만해요. 그 넘치도록 물을 담아봤자 나중에 머리가 이만큼 커졌을 때 절반부터 시작하겠죠.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점이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문이에 문해력이 딸린다. 중등과정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대입만 하면 끝나잖아요. 맞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인스타 봤을 때 만 4살 아이가 2-3을 계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저도 거의 한 20년 전부터 했던 방법인데 아이가 여기다가 수판을 놓아요. 그렇게 말해요. 2-3 하면서 두 칸을 가요. 마이너스잖아요. 이거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뒤에 -3이잖아요. 뒤로 3칸을 가라는 얘기예요. 오, 너무 쉽잖아 라고 4살짜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3 플러스 -2예요. 그럼 답은 1이죠. 하나, 둘, 셋. 플러스니까 그냥 다른 방향이에요. 마이너스죠. 그럼 뒤로 2칸인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체험하면서 생각하면서 몸으로 익히고 머리로 익히고 손으로 익혀야 되는데 그냥 대입만 하다가 끝나요. 더군다나 그런 학원들에서 도형은 더 잘해요. 눈으로 익힌 게 정말 많을 거잖아요. 딱 봐도 문제에서 이거랑 이거랑 합동이야. 이 삼각형의 둘레는 여기 숫자가 나왔네? 그대로 답이야. 외워서 푸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명을 못하고 작도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느냐? 저희 학원 시험을 봤을 때 1등 또는 10등 안에 드는 아이들은 모의고사를 봤을 때 작년, 재작년 보면은 67점, 65점 정도의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올해는 저희 학원에 잘하는 아이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많이 시키는 중학교 선에 이런 아이들이 왔을 때 50점이 채 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 수준의 문제를 조건을 빼줘요? 7, 80점 쭉쭉 나와요. 근데 아까 같이 함정을 빠뜨린다? 오히려 작년, 재작년 아이들보다 점점 해가 갈수록 점수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얘기는 이런 대비 기간이 배운 책은 정말 많아요. 근데 배운 기간이 짧았다. 세 번째, 저는 매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학원의 노력은 20%. 학원이 아무리 잘나봤자 집에서의 공부가 80%를 좌우한다. 근데 너무 바쁘니까 그걸 잡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물론 그 유명했던 초등학교 2학년의 등수는 바뀌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점수가 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예전에는 개념도 듣고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는데 요새는 대비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아마 대치동에 황소 대비 5대 학원이라고 합니다. 4대 학원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중에 저희 학원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소문이 났고 스스로 문제를 만든다라고 소문이 나 있긴 한데 학원을 다니면서 예전 한 학원에 2, 3일을 다녔어요. 개념도 배우고 모의고사를 배우려고. 근데 지금은 이 3개, 4개 학원에서 모의고사만 배우러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몇 등인지 몇 점인지만 중요해요. 의미가 없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안정적으로 황소도 적응하고 시험을 잘 보려면 최소한 교과 4, 5학년 수준의 노력은 필요하다. 내 아이 선행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황소 블로그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연산 능력을 이상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했어. 거짓말입니다. 어머니, 나누기의 확장은 약수예요. 곱하기의 확장은 배수입니다. 맞죠? 이거를 선행이라고 얘기하면 선행일 수 있고요. 심화라고 얘기하면 소인수분해도 심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황소 4학년, 5학년 책을 딱 펼쳐보면요. 4학년 어떤 느낌이냐면 일품조차도 최상위 수학 또는 최상위 S 또는 왕수와 점프왕수와 보는 느낌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책들은 다 심화책들이죠.
근데 3학년 선행했던 아이가 갑자기 4학년 문제를 푼다? 합격하는 경우는 있지만 가서 정말 힘든 경우들, 아마 다른 것도 다 포기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될 상황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요 정도의 선행은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꼼꼼한 독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줄쳐가면서 꼼꼼하게 표시하면서 공부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어떤 어머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 수학의 사고력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수학의 사고력은 없습니다. 영어에서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사고력이라는 건 모든 학습에 사고하는 행동 또는 위기를 대처하는 모든 걸 사고력이라 할 수 있잖아요. 꼭 굳이 수학만 사고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깊이 있는 문제 해결을 하는 걸 그래, 수학에서 사고력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다. 그리고 탄탄한 개념을 만들어라. 자, 그러면 30일 남았을 때 아까 뭐죠? 꼭 검토하고 넘어갈 문제들은 넘어가도록 훈련해라. 어쩔 때 보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험지를 받았을 때, 이렇게 시험지를 받았을 때 30초나 1분간은 전체 끝까지 살펴보게 합니다. 그리고 1번서부터 12번까지 2.7점 문제거든요. 거기에서 30분이 넘어가면 그냥 바로 3점대 문제로 넘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4.2점대 문제에서 2점대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2.7점대 문제에서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4점대 문제처럼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대경시를 보더라도 한 5점 문제를 2문제 맞추면 좀 안심이 되지 않나요? 좀 장려될 것 같아 라고 안심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뒤에 문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시험 보고 나왔을 때 얘야 쉬웠어?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아이들은 다 쉬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더 쉽다고 얘기하면 저도 속은 적이 많거든요.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접근법 훈련,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들어라. 자, 세 번째, 7점 모의고사 훈련. 자, 시간 관리, 문제 선택. 어려운 문제 과감히 넘기기는 이건 모의고사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주변에 있는 모의고사들을 진행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아까 제가 이거 굳이 할 필요? 라고 얘기했던 왕수학 올림피아드 시리즈나 아니면 성대경시 문제로라도 그런 좀, 물론 3, 4학년 좀 어려운 걸로요, 그런 연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많은 지역에 뭐 학원 관계자분들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를 정말 그냥 문제집에서 짜집기 해서 쉽게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물론 시중 문제에서 그림을 차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들을 새롭게 바꿔요. 그래서 지필드 영재교육의 모의고사는 다 저작권 등록이 완료가 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도 한 3군데가 저희 문제를 가져다가 사용을 해서 이제 협상하고 해서 이긴 듯 승소한 경우들도 많은데, 지금 한 달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죠. 첫 시험 봤는데 아이가 10점, 20점이 나왔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학원을 끊죠. 여기서 더 맞아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원이 우선 다니는 기간 동안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좀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지금은 시간 배분 훈련을 하고 개념을 배우는 시간인데 옆에 앉혀놓고 다 첨삭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는 아이가 푼 거지 선생님이 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받았으면 보통 학원에서 뭐 답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필기랑 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한 4번, 5번 필기하게 하세요. 그 문제에 좀 익숙하도록. 그리고 시험지를 치우고 새로운 시험지에
스스로 푸는지를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두 개의 시험지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시간 관리하는 법들, 그 정도의 노력을 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달은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광고해요. 지필드 황소 대비 모의고사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자, 우리 어머니, 제가 오늘 오신 분들 선물로 이 모의고사를 드렸는데, 이 그림들, 이런 길찾기 그림들 어렵지 않잖아요. 이미 배워봤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글을 읽어보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지필드 모의고사는요, 처음에 볼 땐 되게 쉬운데 틀려요. 근데 풀이할 때 쉬워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속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작년 문제 복귀 문제, 만약에 황소가 한 사람이 출제했으면 우리 학교처럼 그 출제한 선생님이 그 다음에도 출제했으면 문제가 비슷하잖아요. 우리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문제를 출제해서 족보를 내는 것처럼. 근데 황소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비슷할 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마 자신들도 그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복귀한 거 저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풀려봤자 사실은 소용없다. 내가 우리 아이가 우리 학원이 기출문제가 있어요? 별로 소용없다. 물론 작년에 우리 아이가 이 나이였다면 평가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난이도 낮은 문제를 풀어서 대비 기간에 행복하기보다는 실제 시험에서 익숙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단순한 선행 문제 짜집기가 아니라 지문위에 그 조건에 속지 않는 연습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를 대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태.kr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모의고사를 해서 답을 입력하면요, 부모님들 이메일로 풀이 영상과 모의고사 답안, 그리고 이렇게 진단지가 나가요. 그 진단지는 뭐냐면 거의 한 4년, 5년 동안 아이들의 누적된 결과.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경우 있어요. 황소 시험 유형이 바뀌지 않았냐? 황소 시험 유형은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시험을 봤을 때 예전의 선배들은 전체 석차는 46.3%고 심화컨 실력 안정권이 된다. 그리고 이 문제 중에 너는 이 문제를 틀렸지만 3번, 5번, 9번은 꼭 맞출 수 있도록 복습해서 그 다음에 꼭 맞출 수 있도록 연습해라. 그리고 너는 경우의 수, 시계 계산은 잘하지만 수 규칙 찾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온라인 테스트에서 답 입력하고 뭐 하는 게 사실 불편할 수 있잖아요.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 제가 OCR로 인식해 드리기도 하지만, 그럴 경우는 이거보다 좀 압축을 해서 제가 안쌤 영재교육 사이트에서 사회 강의를 필기하고 강의 파일을 압축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황소 발표 후 떨어진 사람도 있겠고 붙은 사람도 있겠죠. 저는 보통 경시반 붙은 어머님들보다는 떨어진 아이들 위주로 상담을 많이 드리기는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입학은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황소 수업이 보통 몇 시간인지 아세요? 실제 수업은 1시간 50분으로 쉬는 시간 없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점마다 진정한 황소 프로그램은 그 확인학습 문제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이 끝날 때까지 안 보내는데 요즘에는 좀 보내기도 하는 학원들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시간, 스스로 문제 풀고 1시간 50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지금 학원도 안 다니고 아무 연습도 안 됐는데 황소가 처음이에요? 아마 견디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매일 학원을 가면 퀵테라고 해서요, 3문제에서 5문제씩
죄송합니다. 그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시험을 봐서 점수를 매깁니다. 두 번째, 한 달에 한 번씩 권별 테스트, 그 단원 평가를 봐요. 그래서 일품은 죄송합니다. 일품은 2단원씩 묶어서, 실력 이상은 3단원씩 묶어서. 아까 황소 초등 선발 몇 문제였죠? 30문제였죠? 권별 테스트, 단원 평가는 40문제입니다. 40문제를 110분 동안 풀 수 있어야 돼요. 보통은 100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견뎌내면 사실 중학교 때 공부 잘하겠죠? 우리가 예년에 강남 모 고등학교, 꽤 유명한 고등학교에 2학년 이과 내신 1등은 황소 1품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레벨이 중요하지는 않다. 자, 우선 경시나 심화반 합격한 친구들은 학습 시간 여유가 부족하다면 2개월간 그 타학원 다니는 걸 그냥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 황소를 다녀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맞을지 판단해라. 판단하고 결정해라. 그리고 황소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9월에 6학년 과정 편입을 한 다음에 11월에 시험을 봐라. 그 이유는 보통 황소의 꽃을 중등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심화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초등 과정은 다 처음 입학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중등 선발은 재원생은 플러스 5점을 줘요. 5점의 어드밴티지를 줘요. 5점이면 어마무시한 점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9월 편입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기대보다 한 레벨 낮은 경우, 이때는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의고사도 꾸준히 했고 우리 아이가 학습량이 좀 많다, 그리고 좀 차분하다, 이런 아이들은 두 번의 시험을 기준이 85점인가 87점을 2번 이상 맞으면 특별 승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레벨업을, 승반을 생각을 해라. 자, 세 번째, 기대보다 2레벨 낮은 경우. 평소에는 성대경시 상도 타고 잘했는데 분명히 컨디션이 부족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꼼꼼함이 부족하거나 시험의 긴장감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그 다음 황소 대비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꽉 잡고 아이를 직접 가르치시면 이 아이는 경시 1등, 2월에 1등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레벨 정도, 내 기준보다 2레벨 정도 낮은 경우는 2월 시험을 목표로 재도전하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 탈락한 경우가 문제죠. 이거부터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우선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과 선행이 부족한지 그거부터 판단을 해라. 그리고 황소를 편입도 고려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느 부분에서 시험이 나오는지 모르는 것보다는 4학년 1학기 편입은 4학년 2학기 편입은 4학년 1학기 과정만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40문제를 계속 돌리는 모의고사 훈련으로 더 쉽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황소랑 맞을지 안 맞을지, 그리고 아까와 같은 퀵테 단평 이런 데에 치이지 않을지를 고려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4학년 과정 정도는 기존에 배웠던 사고력 유형하고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좀 쉽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학년부터는 더 이상의 승급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레벨 다운이 안 되면 다행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복습하고 예습하는 시간이 학원 외에 학원만큼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수학학원 이틀 다니니까 영어학원 이틀 다니고 국어 하루 다니고 주말엔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만 5학년 과정부터는 황소 복습, 선행, 영어는 언제 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황소가 정답만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도 우리 그런 분들 있죠. 뭐 헬스 대회 나가는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왕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휴식기에서는 맛있는 치팅데이처럼 맛있는 것도 먹고 관리하다가 대회 앞두고 또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준비 운동도 없이 갑자기 대회 나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처럼 갑자기 그 전날까지 노블록스 하고 유튜브 보고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너 오늘 시험이야 가자 그러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연습은 하고 저희 아이도 똑같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제가 성대경시 시험장 가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외에 정말 많은 아이는 시험장에 있고 소풍 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는 울고 나옵니다. 엄마, 나 여기 왜 데려왔어? 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준비가 안 된 경험보다는 좀 그래도 우리 준비해서 어느 정도 두근두근 기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설명회를 마치고요. 잠시